2012년에 열린 2013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 지명권을 가지고 있는 넥센에 앞서 신생팀 특별지명으로 2명을 먼저 선택할 수 있었던 NC는 대학 최고의 투수였던 영남대 이성민과 대통령배 MVP, 황금사자기 MVP를 따내면서 당시 기준 한기주, 임선동, 김진우, 유창식에 이어 역대 5위에 해당하는 6억 원의 계약금을 받은 윤영배를 데려갔죠. 그리고 넥센은 허벅지가 무려 28인치인 고등학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조상우. 윤영배와 같이 150km를 던지는 고등학생으로 이름을 날린 그는 고등학교 졸업 시즌 8승 2패, 평균 자책점 2.31. 참고로 윤영배는 3학년 때 8승 1패, ERA 0.89. 성적도 윤영배한테 밀렸고 보시다시피 볼넷이 많아서 고교 랭킹 1위는 아니었지만 3쿼터로 던지는데 150을 넘기는 고등학생을 지나칠 구단들은 많지 않죠. 투피치의 재고가 불안하다고 해도 이 정도의 잠재력을 가진 선수는 흔치 않다며 넥센 스카우트팀과 이장석 대표는 조상우에게 완전 푹 빠져 있었습니다. 넥센 히어로즈 창단 후 첫 번째 1순위 지명이었던 그는 한현희 선배처럼 개막 엔트리에 들어가는 게 목표라고 말하며 보직은 상관없고 고졸 신인왕이 안 나온 지 꽤 됐으니까 한번 노려보고 싶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2012년 팀 최다 볼넷 1위, 2위 두산과 거의 100개 차이가 날 정도로 심각한 제구력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넥센. 시즌 후 새로운 감독과 코치를 영입하면서 첫 번째로 강조했던 것이 바로 하체 밸런스.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해야 제구력이 좋아진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하체를 잘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죠. 고등학교 2학년 때 허리를 다치고 나서 하체 훈련에 집중한 결과 통증도 사라지고 구속이 5km 이상 늘었다고 말한 그를 유심히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염경엽 감독. 2013년 3월 14일 하나와의 시범경기에서 등판한 그는 비록 김태균에게 홈런을 맞긴 했지만 던지기만 하면 150을 쉽게 넘기는 빠른 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홈런은 조상우 야구 인생에서 처음으로 허용한 피홈런. 목표였던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5월 1군으로 올라온 그는 15일 하나와의 경기에서 1군 첫 등판, 19대1로 크게 벌어진 상태에서 올라와 시범 경기와 마찬가지로 최고 153km를 던지면서 1이닝 무실점. 경기 후 인터뷰에서 염 감독은 이런 말을 했죠. 이날 경기에서도 볼은 빨랐지만 변화구로 2개 던졌는데 모두 볼. 패스트볼 위력을 더 키우려면 변화구로 스트라이크를 잡을 줄 알아야 한다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실 1군에 올릴 수준이라고 판단하진 않았지만 계속 2군에서만 뛰는 것보다는 짧게나마 1군을 경험하면 더 강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 1군에 올렸죠. 사실 엔트리에 등록만 안 했을 뿐이지 감독의 지시로 1군 경기 홈 원정 가리지 않고 선수단과 동행하면서 계속 분위기를 익혔고 2군으로 잠깐 내려보내 퓨처스 경기 등판시키고 곧바로 1군으로 다시 합류하게 하는 등 2014년부터 핵심 불펜으로 쓰기 위해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감독이 그 누구보다 중간 투수의 진심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작된 2014 시즌, 투구 시 턱과 고개가 들리면서 모자가 벗겨지는 폼을 수정했고 부상 우려 때문에 살짝 올렸던 팔로피를 예전처럼 3쿼터로 바꿨더니 150을 가볍게 넘기는 빠른 공은 여전했고 고교 때까지만 해도 120km 중반이었던 슬라이더 스피드가 140km에 가깝게 빨라지면서 6승 2패 11홀드, 평균 자책점 2.47. 역대급 타고 투저 시즌 중에 하나로 불리는 2014년에 불펜으로 뛰면서 피홈런 2개, POPS 0.590. 특히 홈런이 많이 나오기로 유명했던 목동에서 21경기 등판에 29.2이닝 동안 피홈런 없음. 이제 풀타임 첫 시즌을 보낸 만 20살짜리 투수가 마운드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성적도 성적인데 던지는 걸 보고 있으면 진짜 구위가 살벌했던, 오죽했으면 넥센의 오승환이라 불렸을까요? 보통 감독들은 신인급 선수들이 거만해질까봐 언론의 관심을 받는 걸 싫어하는데 특이하게도 염 감독은 조상우가 더 자신감을 가져도 괜찮다며 언론에 더 노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사실 5월에 당한 부상이 아니었다면 더 많은 이닝을 소화하면서 신인왕까지 노려볼 수 있었을 텐데 퇴근길에 지하철 타러 가다가 미끄러지면서 무릎 부상을 당해 2달을 쉬었습니다. 부상 없이 좋았던 흐름을 계속 이어갔다면 신인왕과 인천 아시안게임 대표팀 가능성도 살짝 더 올라갈 수는 있었죠. 풀타임 첫 시즌 한국 시리즈까지 경험한 조상우는 2015년 무려 70경기에 나와 93.1이닝을 소화하면서 8승 5패 19홀드 5세이브 평균 자책점 3.09.
프로 3년차이자 풀타임 2년차 21살의 어린 나이에 불펜으로만 70경기에 나와 93.1이닝을 던졌고 가을 야구에서는 와일드카드부터 준풀까지 140개 가까운 공을 던진 팀 사정상 어쩔 수 없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친 게 눈에 보일 정도였던 조상우는 결국 시즌 후 팔꿈치 수술을 받으면서 2017년에 돌아왔습니다. 복귀 후 잠시 선발로 나왔지만 다시 불펜으로 돌아간 그는 통증이 재발하면서 44.1이닝만 소화했고 2018년 보직은 바로 클로저. 아시안게임이 있어 조상우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즌이었지만 박동원과 성폭행 혐의로 입건되면서 경기에 나오지 못했고 대표팀도 탈락. 2019년 1월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리그로 돌아온 그는 2승 4패 8홀드 20세이브 ERA 2.66 47.1이닝 8볼넷 46탈삼진 WHIP 1.11. 특히 이 시즌에는 평균 구속이 무려 152km.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가을 야구에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조상우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2020년 세이브왕에 올랐습니다. 특히 전반기 17세이브, 평균 자책점 0.68,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역대급 성적을 올리는 듯 했는데 후반기 체력 저하로 페이스가 떨어진 게 아쉬웠죠. 여기서 또 불운했던 것이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을 때 코로나로 올림픽이 무기한 연기. 이때는 도쿄올림픽 취소 얘기까지 나오던 상황. 조상우는 고민 끝에 2021 시즌까지 딱 1년만 더 뛰고 군복무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운명의 2021년이 시작됐는데 스프링 캠프에서 훈련 도중 발목 인대 파열. 그래도 빠르게 회복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도쿄올림픽 대표팀 합류. 병역 혜택에 걸린 마지막 기회. 목숨 걸고 할 수밖에 없었던 조상우는 6경기에 나와 8이닝 1실점 10탈삼진. 대한민국 대표팀이 치른 7경기 중 6경기에 등판했고 무려 146개의 투구수를 기록했는데 이런 투혼에도 불구하고 동메달 결정전에서 패배했죠.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노릴 수도 있었지만 하필이면 KBO가 도쿄올림픽 이후 대회별로 연령대를 제한하면서 대표팀 합류 가능성이 낮아진 조상우는 결국 사회복무 요원을 선택했습니다. 소집 해제 후 2024년 히어로즈로 복귀한 그는 예전처럼 150km를 가볍게 넘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시즌이 진행될수록 구속이 올라가면서 여러 팀들이 트레이드에 관심을 보였는데 히어로즈는 계속 시간을 끌면서 더 좋은 카드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드 마감일을 앞두고 예상보다 부상이 심각하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다른 팀들의 관심은 빠르게 식었고 결국 8월 초 1군 엔트리 제외. 그렇게 2024년을 마무리했죠. 그리고 12월 19일 키움 히어로즈와 기아 타이거즈의 트레이드 소식이 나왔습니다. 핵심 불펜 투수였던 장현식을 놓친 기아는 2연패를 위해선 불펜 강화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FA가 1년 남은 조상우를 영입하기 위해 트레이드를 결심했죠. 선수 본인의 동기부여도 확실하고 기아 입장에서도 드래프트 지명권 가치가 높지 않고 1년 뒤 FA로 팀을 옮겨도 A등급이라 20인 외 보상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매력적인 카드. 1년 뒤 팀을 옮길 확률이 매우 높은 선수를 지명권 2장과 10억 원에 넘긴 히어로즈의 선택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었죠. 물론 선수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2018년 성폭행 혐의로 경기에 나가지 못하면서 연봉이 삭감된 부분, 그리고 FA 경기 일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불운이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조상우는 FA를 1년 앞둔 2025 시즌 기아 타이거즈에서 전성기 시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긋지긋한 불운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다들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